PC용 CNC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인 마3 그리고 마4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4에 대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3는 가장 많이 사용됐던 그런 CNC 컨트롤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4는 2015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마3는 그로부터 이전 10년 전이니까 거의 20년 된 아주 오래된 버전이죠. 마4는 비디오 메모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마3는 아주 옛날 거기 때문에 비디오 메모리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한 마3는 프린터 포트가 꼭 필요합니다. 프린터 포트에 있는 병렬 포트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3가 인기 있는 이유는 어둠의 경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CNC를 구매하게 되면 대부분 마3 크랙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3는 프린터 포트로 고속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요즘 PC에서는 프린터 포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스무드 스태퍼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프린터 포트가 없는 PC에서도 마3를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PC와 이 스무드 스태퍼가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고 이 스무드 스태퍼가 제어용 포트를 프린터 포트에 맞게 출력해 주기 때문에 그 선을 그대로 중국산 CNC 패럴 포트를 받아들이는 쪽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4가 중국 시장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마3하고 마4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마4는 제조업체의 플러그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마3를 보시면 마3에서 패러럴 포트로 데이터를 내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컨트롤러가 모터를 가동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마4는 제조업체의 드라이버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고 마4는 제조업체의 플러그인하고만 통신을 하고 플러그인이 자기의 장치들하고 통신하면서 기계를 가동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4의 장점은 화면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여 자신만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마4에서부터는 루아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C++에 근접하는 매우 빠른 스크립트 엔진으로 기존의 VBA 스크립트보다 훨씬 빠르고 디버깅하기가 수월합니다. 개발이 이미 단종된 마3에 대비해서 마4는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4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추천할 만한 컨트롤 제품은 스무드 스태퍼인데요. 가격 대비 나름대로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더넷 방식하고 USB 방식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더넷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패럴 포트가 없어도 마3를 사용을 해서 패럴 포트를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219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무드 스태퍼 컨트롤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리본 케이블 단자를 연결해 줘야 되고요. 저런 연결된 곳에는 자신만의 어떤 보호 회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회로를 본인들이 직접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BOB 보드라고 하는 브레이크아웃 보드를 설치를 해서 나는 단자를 거기에 연결하면 거기에 각종 보호 회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무드 스태퍼를 사용을 하고 MB3 이 브레이크아웃 보드를 사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선이고요. 스무드 스태퍼의 CNC4 PC라고 하는 이 제품도 있는데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모터하고 연결 같은 경우를 거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랜선을 사용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바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MB3는 조금 전자전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매뉴얼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포트를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CNC4 PC는 마가 가지고 있는 이 스무드 스태퍼의 일부 포트가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트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탈 시스템의 인티그라 7866 같은 경우에는 BOB 보드와 컨트롤러가
하나로 돼 있는 그런 보드인데, 결국엔 이 두 개를 사는 가격이랑 이 7866 클로즈 루프는 좀 가격이 비싸고 7866 일반 버전은 오픈 루프 방식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가격과 바이탈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컨트롤러 선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에서는 스무스 스태퍼하고 MB3 요 아웃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요게 스핀들을 디지털로 제어하는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선반을 만들면서 선반을 디지털로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기술 지원도 좀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이탈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바이탈 시스템 제품이 조금 더 기능에서는 안정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쪽도 결국엔 디지털로 해결을 못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꿔서 현재 선반 스레딩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스무드 스태퍼 기능이 대비해서 중국산 전용 컨트롤러도 좋은 성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스핀들하고 태핑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만약에 그런 정도의 기능을 구현하시려고 한다면은 다른 컨트롤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5축 CNC는 RTCP 운동화학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 진정한 5축을 할 수 있겠죠. 보통 3+2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마하포에 직접 메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운동화 키네틱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축 연습용 이 프로파일용 아주 작은 기계를 하나 지금 제작을 했고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그 3D 프린터용 모터들을 달아서 그거를 가지고 5축을 연습할 그런 기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자재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는 이런 센트로이드나 로제타 CNC, 그 다음에 리눅스 CNC 이 세 가지를 다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로제타 CNC 같은 경우 이탈리아 회사인데 여기가 주문을 했고요. 제품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CNC 같은 경우에는 메가라는 회사의 컨트롤러 보드를 사용해서 이더넷을 통신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센트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5축을 완전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제가 5축 CNC를 만들고 그거와 같이 또 마하포는 마하포대로 강좌를 계속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뒤쪽에서 지금 전기 쪽 그 벤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하포를 다운받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25036이 가장 최신 버전인데 마하포의 버전하고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버전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무드 스태퍼 이런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들이 업데이트된 빌드 버전과 마하포의 버전을 매칭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스핀들 때문에 예전 버전을 찾고 하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마하포를 설치를 했고요. 설치는 일반적인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프9 이 스무드 스태퍼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SCU라고 그 랜카드의 IP를 설정하는 그런 유틸리티를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2.0.5.8 저 버전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IP를 세팅하고 방화벽을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뭐 수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지 모드에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방화벽도 꺼주고, 방화벽이 켜져 있으면 끄라고 하고, 그 다음에 PC의 IP도 설정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초보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이제 그냥 PC IP를 10.0.0.2, 10.0.0.9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만 지나가면은 나머지 설정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면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랜카드를 정확히 설정하고 방화벽을 오프로 하면은 스무드 스태퍼가 아래쪽에 검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2 버전 최신 버전이니까 그거에 맞게 파일을 다운을 받고 요거를 풀어보면은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마포에 있는 플러그인이라는 폴더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치된 곳에 플러그인이라는 곳에다가 파일을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집어넣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스무드 스태퍼 이렇게 표시가 되고 10.9.9.9 검색이 됐다고 나타나고요.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대로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지 작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스무드 스태퍼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쪽에 들어가서 자, 이쪽에 스무드 스태퍼 플러그인에 관련된 모든 설정은 이쪽에서 하게 되고요. 자, 컨트롤에 들어있는 설정은 마포에서 제공하는 그런 설정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플러그인들 중에서 맨 아래 ESS 요것들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하이콘을 설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콘 컨트롤도 플러그인 들어있고, 자, 키보드 인풋 저거를 컨택을 해야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모드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는 굳이 뭐 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레이 하고 받고 나와서 다시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모터를 셋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를 셋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스무드 스태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 쪽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현재 스무드 스태퍼의 I/O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전부 이제 체크박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무드 스태퍼의 이 버퍼, 요게 이제 소켓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퍼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있거나 방화벽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숫자가 잘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잘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워프9 이 스무드 스태퍼 설정을 하나씩 보면은 이 설정은 나중에 강좌를 계속 제가 추가적으로 올릴 때 하나하나 항목별로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스무드 스태퍼 설정은 스무드 스태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은 제너럴에 있는 값은 특별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쪽에서는 거의 기본값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 아웃풋, 인풋, 그 다음에 모터에 관련된 부분만 설정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스핀들은 제가 설치를 뭘로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핀들은 그대로 릴레이와 놓은 저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핀들을 돌려달라는 명령, 코드 명령이 들어오면 릴레이를 붙여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저기서 뭐 PWM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내보내서 0V 10V 짜리를 내보내서 작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스무드 스태퍼는 PWM이라고 하는 그 펄스 모듈레이터 방식을 내보내고 그 값을 이 BOB 보드가 받아서 아날로그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BOB 보드 쪽에서 그거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하는 옵션이 따로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핀 컨피그가 가장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핀들이 아웃풋하고 인풋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웃풋은 마포가 지정한 신호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인풋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포가 내가 지정한 어떤 입출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이즈 필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하나씩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모터가 지금 전혀 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에러 메시지 나오는데, 우리가 총 현재는 모터를 3개만 연결할 거기 때문에 1, 2, 3번을 켜야 되고, 이제 이 모터가 몇 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설정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요거를 손쉽게 하는 방법은 BOB 보드 쪽에서 프로파일을 받아서 다시 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CNC룸 BOB 보드 판매 업체고요. 여기서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저 프로파일을 다운받으면 저것을 바로 프로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더를 선택을 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 말고 임포트 프로파일로 새로운 보드 프로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제가 여기 이제 미리 불러와서 설정해 놨습니다. 스무드 스태프 설정에 들어가서 제너럴은 뭐 설정 그대로 다 돼 있고, 여기에서 핀 컨피그에 가보면 아까 인풋 아웃풋으로 돼 있고 이 이름이 써져 있던 자리에 엘리어스 오어 네임이라고 돼 있는 저런 표시가 다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써 있는 번호들 X205, 206, 207 이런 것들이 BOB 보드의 출력 포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머전시 스톱은 현재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웃풋 시그널은 지금 스텝 앤 디렉션이 지금 저런 식으로 다 매핑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매핑된 거를 가지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정을 하면 되니까요. 특별히 어려움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플러그 앤 프로파일을 가져오는 거고요. 지금 모터 설정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운트 퍼 유닛이 이제 이 1mm를 가는데 몇 개의 펄스가 필요한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볼스크류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600 전자기업이가 1600이니까 1600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런저런 값을 넣어 가지고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고민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강좌로 새로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대부분 이제 저 두 번째 칸에 있는 벨로시티 저 가속도 값은 분당 가는 거리, 분당 몇 센치를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값을 넣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속도는 보통 10% 정도를 넣게 되니까, 만약에 200을 넣게 2000을 넣게 되면 뒤쪽은 20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넣는 거에 따라서 저 마른 먹골 값이 그래프가 변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약간은 사다리꼴 모양이 돼야 천천히 가속했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다가 멈출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약간 감속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다리꼴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게 1600이 들어갈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1605 같은 프로파일을 쓴다고 하면은 320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설정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아직 모터에 다른 볼스크루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아무 값이나 넣어놓고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나소닉 앰프를 들어가서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주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앰프에 USB로 접속을 하면은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건 특별히 없지만 어쨌든 제어 펄스 입력 모드를 꼭 3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 모드가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텝 앤 디렉션 저 방식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입력 포트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파나소닉은 기본값이 모터를 한 바퀴 돌리는데 10,000개의 펄스를 내보내면 한 바퀴가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맞는 그런 값들을 지정하고, 그리고 저장해서 EPROM에 쓰고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파나소닉 모터의 설정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세팅한 모터가 10,000개의 펄스가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10,000개의 펄스가 들어왔을 때 한 바퀴 돈다고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하고 다시 나와서
자, 이번에는 이 파나소닉 프로그램에서 이 매개 변수를 보면서 값을 잘 설정이 됐는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펄스는 3으로 입력돼 있고 모터 지령수도 만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갔죠. 저렇게만 저 부분만 노란 부분만 설정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파나소닉은 많이 만져보면서 이것저것 다 만져봐서 여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입출력, 논리입력 이런 값들을 표시해 주고 있는데 파나소닉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서브온이라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서브온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지금 저 빨갛게 화면에 서브온 입력이라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저렇게 끊으면 모터가 아무리 명령을 보내도 회전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서브온이라는 저 신호를 주면 저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모터가 회전하지 않으면 저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터를 가동을 해보고, 자, 모터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저기에 보시면 화면 중간에 있는 펄스 입력, 지령 펄스 입력, 이런 숫자, 인코더 이런 부분이 값이 변해야 됩니다. 저 값이 펄스 입력을 받고 실제로 모터가 회전해서 인코더 펄스의 값이 잘 수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저 수치가 저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설정이 정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모터를 제가 이제 그 앞서 보여드렸던 우측에 사용할 그 설계하는 이 조그만 그 우측 CNC, 이건 도대체 힘이 없어서 뭐를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모터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XY는 이 모터를 했고 Z축은 지금 이 파나소닉 모터에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모터가 잘 도는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샘플 G코드를 한번 불러서 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OB 보드에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터 신호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 파나소닉 그 컨트롤러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 향후에는 이제 요 모터를 총 5개, 지금 그 C축, A축, B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설계가 완전히 정해지질 않아서 현재는 지금 만들다 말았고, 일단 모터하고 컨트롤러만 연결해서 지금 가동 테스트를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파나소닉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어디 공장에서 뜯어온 중고를 제가 저렴히 구입해서 어디 처박아 놨던 건데, 요거는 지금 앞단에 5분의 1 기어비가 있는 감속 기어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저거를 뜯어 가지고 모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터들은 3D 프린터용 가장 작은 모터고요. 그 다음에 1.8톤짜리이기 때문에 360도 한 바퀴 회전하는데 200펄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펄스인데 분주비가 1600펄스로 변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곱하고 나눠서 나중에 볼 스크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공식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장 부분은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리밋 스위치, 홈 스위치,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필요한 센서들이 설치가 돼야 되고, 지금 저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포스트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CNC 컨트롤러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마포를 강자용으로 제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로제타 CNC,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그리고 리눅스 CNC 총 이 세 가지를 이 컨트롤러와 이 모터 시스템에 붙여서 하나씩 강좌를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 영상을 놓치지 않게 알람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